이제 오늘 그 이제 세 번째 문제, 또 이제 그 산림의 그 기능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그 자연환경 보전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상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활환경 보전님하고 좀 많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님은 뭐 보전형, 문화형, 학술 교육형이 있으면은, 생활환경 보전님은 공원 경관형, 방풍 방음형, 생산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상하게 막상 그 시험날만 되면은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아마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산림의 기능의 개요로 저는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림의 기능의 개요 첫 번째, 산림의 위치, 지형, 입지 여건, 산주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등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능을 6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산림의 기능의 개요가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그 산림의 그 기능에 대한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목재생산림. 두 번째, 수원함양림. 세 번째, 자연환경보전님. 네 번째, 생활환경보전님. 다섯 번째, 산림휴양림. 여섯 번째, 산지재해 방지림.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한다라는 것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한 그 관리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문제에서 그 요구를 했죠. 그 자연환경보전님의 관리 목표와 유형 구분을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는, 자, 관리 목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산림. 이게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한 관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러한 그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한 그 유형에 대한 그 구분. 먼저 첫 번째, 보전형에 대한 설명. 유형을 그 구분하고자 할 때는 그 말 그대로 그 단순하게 보전형, 문화형, 그 학술 교육형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성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림과 숲 가꾸기, 수확 벌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보전형. 일단 보전형은 어떤 그 형태냐, 생태계라든지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보전해야 할 산림이 그 보전형이다. 그럼 이러한 그 보전형에 대한 그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 첫 번째, 현재 그 자라고 있는 수종이라든지 그 지역의 자생 수종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가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을 하여 조림을 한다라는 것. 시 그 조림에 대한 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숲 가꾸기 방법으로 내려와서 최종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최종님은 강도의 속가배기를 해서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숲 가꾸기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그 이외의 숲에 대해서는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를 실시해서 숲의 그 생태적인 활력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수확 벌채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수확 벌채를 한다라면은 골라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모두배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 면적을 5헥타르 미만으로 한다라는 것. 이게 보전형에 대한 그 숲의 조성 및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화형으로 와서는
역시 그 보존 형태와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자생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을 한다. 두 번째,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을 해서 조림을 한다. 그리고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을 실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숲 가꾸기 방법으로 와서 역시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면서 너무 숲에 대한 그 생태적인 변화를 급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혹시나 보호해야 할 주요 수종이 다른 그 경쟁 수종에 피합이 되는 경우, 이러한 그 경쟁 수종을 우선적으로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산림 내에서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이라든지 그 나무가 있는 경우, 그 인위적인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보호 울타리 등 그 보호 시설을 그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수학 벌채 기준으로 와서는 역시 똑같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학 벌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역시 골라배기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되는 게, 하나의 이제 벌채구역은 2헥타르 미만으로 합니다. 그리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그 수림대를 존치를 한다라는 것. 이게 문화형에 대한 그 숲을 그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방안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학술 교육형입니다. 학술 교육형. 학술 교육형은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 연섭님과 학교 부지 안의 숲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연섭님은 첫 번째, 연섭님은 연구와 연섭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 관리하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숲가배기를 실시합니다. 단 그 간격은 5년 이상의 간격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교 부지 안의 숲은 향토, 자생수종으로 선정을 하여 조성을 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 특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학술 교육형에 대한 숲은 학술 교육의 목적으로 그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아마 특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사례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사례 부분이 굉장히 좀 듣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현재 그 산림 그 사업 그 발주 형태가 보면은 학교숲 그 조성 사업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간략하게 약도의 속가배기를 실시함으로써 숲의 활력도를 제고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방음, 교육, 휴식 등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숲을 뭐 조성하고 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저는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그 자연환경보전님에 대해서 풍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수행해본 경험을 충분히 그 사례로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혹시나 이제 뭐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라면 굉장히 답안 내용이 좀 충실하고 풍부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에 와서는, 이러한 이제 우리 그 산림 경영 기술자는 숲의 그 조성을 하고 그 관리함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산림 특성에 맞는 알맞은 그 관리를 행함으로써 숲을 건강하게 그 보존함을 제1의 목표로서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해온 답안 전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작성하신 답안.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대한 개요로 시작을 하셨네요. 문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대한 개요. 이것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침서 안에 내용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방송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있어서 경제적인 편익 정진이라든지 생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익적인 부분을 그림으로써 도표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을 하면서 단순히 6가지 나열만 한 것이 아니라 부연, 핵심 키워드, 관리 목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추가해 주신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님에 대한 설명, 관리 목표, 유형별 관리 방안, 조림, 숙각구기, 수확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보전형, 문화형, 학술, 교육형으로 구분을 해서 도표하신 거, 굉장히 좋은 이거 답안 전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볼 의향도 있고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나 오늘 이거 보시고 다른 분들 어떻게 또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활용을 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하는 산림 관리 대상, 그리고 사례, 자연공원이라든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익기능을 정진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개발 제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따른 정책적인 지원 사항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산림청이 취해야 될 사항들, 내용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 언급,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